네, 오늘 마지막 세션 가야사 문제 사회를 맡게 된 인하대학교의 남창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우리 경남하고 전북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된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 일각이나 학계 사학계 쪽에서는 그거 다 이미 끝난 얘기고 대수롭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이제 와서 난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예리하게 지적이 됐고 그때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자, 문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임나, 그러니까 369년부터 560년 사이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설치했다고 하는 임나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에 있었느냐 아니면 대마도나 규슈에 있었느냐라고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학설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가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야 전국의 시청자께서 더 재밌게 오늘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학계 일각에서는 뭐 임나 7국이다, 사연이다, 뭐 임나 10국이 한반도 남부에 비정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임나 일본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이게 좀 내용이 좀 쉽게 이해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정치학에서는요, 경로 의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로 의존 이론은 뭐냐면, 첫 번째 이 넥타이 와이셔츠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끼다 보면 끝에 보면 다 틀린 겁니다. 첫 번째 길을 잘못 선택하면 그 뒤에 경로들이 다 잘못되게 된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입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임나가 한반도에 있느냐 아니면 일본에 있느냐를 선택을 잘못하면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같은 이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양심적인 학자들이 정말 외롭게 전국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다행히 현지 주민들이 동조함으로써 이게 이제 국회까지 다 이슈가 되고 감사원에서도 다룬 그런 문제인데,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임나, 소위 말해서 고대 한국을 식민지로 휘어잡았다고 하는 일본이 주장하는 거죠. 일본 서기에 그 임나 관련 소국들이 뭐 가라 7국이다, 임나 4인이다, 임나 10국의 위치를 한반도로 비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전쟁의 무대 스토리텔링이 전부 다 한반도로 끌어오게 됩니다. 한반도에 끌어오게 되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은, 설사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실제적인 관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나 경락설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야마토베가 수시로 들락달락하면서 완전히 2세기 동안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특히 신라를 휘어잡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자동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받아들이게 되는 지명을 고착시키면, 유네스코 등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본 서기가 보는 황국사관의 경로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면 그 다음 어떤 길이 오느냐, 일본 서기는 정한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파토스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러면 정한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그 경로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일본은 한국을 혼내줘야 되는데 그거 잘 혼낸 거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길은 뭐냐면, 일본의 토속 종교 신도가 있으면 신도의 한일 관계 정체성으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은, 한국인들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아도 신도라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일본 토속 종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토속 종교 일본 신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신도의 본질적인 대한반도 정체성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일종의 유사 종교 신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신도라고 하는 종교의 추종자가 되어버리기까지 길이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따 그 40분씩 발표하시고 세팅 위해서 5분 쉰 다음에 30분 동안 집중 토론이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겠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을 원하지도 않은데 어리버리하다가 유사종교 신도의 회원처럼,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추종자처럼 만들어 볼 수 있는 경로의 끝으로 제발 유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양심적인 학자들의 이 목소리는 우리 전국의 기독교 지도자들, 전국의 불교 지도자들이 명심해서 들어야만 일입니다. 명심해서 듣고 우리 국민들을 일본 신도 유사종교에 휩쓸리지 않게 하도록 하는 중대한 오늘 발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각 40분씩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이완영 대한사랑 사무총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제 발표할 내용은 일본 서기 판본 비교를 통한 전북 남원의 기문 비정 논리 비정합성 고찰입니다. 지금 이제 유네스코 7개 고분군 이제 등재 부분이 있는데 보면요, 가야에 대해서 그 중에 이제 두 군데 남원이 기문, 합천이 다라로 해설이 돼 가지고 지금 유네스코 등재 추진 중입니다. 제가 발표하는 이 순간도 지금 합천 박물관에서는 그쪽 계시는 분들이 또 모여서 합천이 다라는 지금 학술 발표를 하는데, 제가 거기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구 발표를 하지 않고 프레임 공격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사진도 올라오는데, 합천이 다라는 증거 자료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환단고기 이야기 꺼내고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주장한다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몰아서 지금 공격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정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기가 절대로 그리 가면 안 되죠. 학자는 학자대로 논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말 그대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국민들을 프레임으로 걸어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가야사학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것은 계속 이제 남원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 현장 가서 보고 직접 고분군도 몇 번을 답사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꾸 이제 기문 이야기가 계속 나오길래 과연 기문이 이름도 뭐 중국 사세에 다 나온다, 일본 사세에 다 나온다, 별의별 말을 하는데 실제 제가 원문을 다 보니까 나오는 적이 없고, 그러면서도 이제 기문이라 주장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가장 근원적으로 의심을 품었던 것이, 그러면 일본 서기의 이 기문도 진짜 기문이라고 믿을 수 있냐, 이래가지고 뭔가 느낌이 와가지고 일본 서기를 뒤집는데 딱 그 느낌이 맞았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여러분들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을 건데, 일본 서기에는 기문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도 가야 사는 분들이 들어보면 너무너무 충격적일 건데요. 왜 이렇게 기문이 아닌 것을 기문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남원까지도 이렇게 기문을 잡아넣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그런 논리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술로 말한다면 남원이 기문이라고 가야사학계에서 통일된 논리가 만들어졌다면 나름대로 학문적 토대 속에서 남원을 기문이라고 유네스코 등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가야사 학계 안에서도 남원이 기문이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룹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대에 관련된 제가 논문을 보니까 그쪽에 고려대 쪽 가야사 논문은 절대로 남원이 기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마치 확인된 것처럼 이걸 가지고 유네스코에 해설해 가지고 등재를 한다는 자체가 어느 면에서 보면 참 대단히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의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임나일본부라는 말은 없지만은도 기술 내용 자체가 임나일본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다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 학계에서 임나일본부는 폐지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서기 지명을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에 비정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동북공정을 당한 것처럼 똑같은 논리 속에서 만약 전라와 경상 지역에
일본서기 임나 지명을 그대로 붙여놨다가 나중에 중국에서 지금 동부공정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국내에서 한국 학계에서 일본서기 지명을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그때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논문을 써야 될 때 과연 한국 가해사학계는 무엇으로 답변할지 무엇으로 대응할지 대단히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과거 일본서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정한론의 텍스트입니다. 조선을 이렇게 항상 침략할 때 그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일본서기죠. 보면요, 일본서기. 그리고 현재 일본 극우파의 역사 교과서가 바로 일본서기입니다. 그 중에서 한일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임나일본부 관련된 이 내용인데, 그 일본서기 지명이 한국 역사 영역에 비정되는 그 과정, 거기에서 특히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한 것은 바로 남은 지역을 기문으로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 만들어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 학계에서 일본서기 지명의 한반도 남부 비정 시도와 목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서기가 옆에 화면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일본서기 임나일본부가 본격적으로 다시 거론된 것은 에도 시대입니다. 에도 시대 정치가이며 사상가인 아라이 하쿠세키라는 인물이 이때부터 이제 일본서기 임나일본부를 서서히 드러내 가지고, 마치 이제 여기 보시면 임나일본부는 가야 통치를 위해서 일본이 설치한 관청이다, 이런 주장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면서, 이때 어떤 붐이 일어나느냐면 에도 시대와 더불어明치 시대로 접어들면서 완전히 국학의 붐이 일어납니다. 지금 말한다면 우리나라의 용어로 말한다면 말 그대로 국뽕 바람이죠. 보면 완전히 일본 역사 중심에 해석하는 그런 문화가 에도 때 일어나 가지고 완전 이제 불이 붙은 것은明치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연결돼 가지고 나오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일본서기 임나일본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본 열도에 불기 시작한 국학 부흥 분위기는 일본서기 임나일본부설의 해석을 사실 역사로 부각시키는 경향으로 모든 자료가 그때 자료를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 화면 보시면 도쿠가와 미스쿠니라 해가지고 이 양반이 쓴 책이 이제 대일본사라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신공황후가 사만을 평정하고 내 관가를 설치하여 제 한국을 통치했다 라면서 진짜 말 그대로 사실화시키는 작업을 계속 이런 책을 써냅니다. 여기에 대해 비판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국학의 붐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더욱더 힘을 얻어가지고 이런 관련된 글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가와무라 히데네라는 일본 서기 주석서 서기 집회에서 임나일본부에 대해서는 일본이란 자체가 어느 학자도 보시면 나름대로 이제 그 시대 때 일본이 안 써 있다는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일본을 살 빼고 임나간부다, 그 다음에 알라간부라는 이런 용어로 해가지고 계속 그 시대 때 자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이제 임나일본부가 정사화되는 분위기가 에도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분위기가 뭐냐면 일본서기 임나와 한국의 가야사를 동일화하는 작업이 그 다음에 불어닥칩니다. 처음에는 이제 임나일본부가 현실화, 사실화를 되는데, 이걸 사실화로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그 지명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이 문제가 이제 부각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 내의 분위기는 뭐냐면 그것을 이제 한국의 가야사로 이제 맞추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보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명추유신이 시작되면서 일본 내 조선사 연구의 중심은 참모본부.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게 학계에서 일본 자체 학계에서 이 붐이 계속 불어나가지고 나가줘야 되는데, 이제 정치가들 나름대로 국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자들이 불을 붙이면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불을 붙이는 단체는 누구냐면 바로 일본의 핵심적인 단체가 바로 참모본부입니다. 참모본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적은 뭐냐면 이제 일본이 열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느냐, 이게 관련된 것을 이제 참모본부에서 연구를 시작하는데, 그 중심에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중국 뭐 이런 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사에서 이 양반들이 제일 먼저 잡았던 자료가 강개토항 태양비 비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말 그대로 대륙 진출에 이제 조선을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야사학계에도 지금도 국민들을 앉혀놓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임나라는 증거가 뭐냐면 강개토항 비문에 임나가라가 있다, 지금도 주장하거든요. 학술대에 가보시면. 그게 뭐냐, 여기 보시면 이게 일본 참모본부에서 이게 이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다시 우리가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느냐, 그 배경이 어디 있느냐, 강개토항 비문에 이 임나가라고 나중에 보시면 이런 그 뭡니까 보면 바다를 건넌다는 도해파의 주역, 그것이 이제 자기들이라는 그 논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임나라와 가야를 지금 하나로 통일하는 그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임나에 관련된 글이 발표된 것이 아니라 1882년明治 15년에 참모본부, 군인들이 나라는 안 지키고 나라 지켜야 할 군인들이 임나고고 학술책을 만들어냅니다. 임나고고하고 임나병고를 먼저 쓰고 보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1년 뒤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시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참모본부에서 먼저 임나고고와 임나명고를 발표하고 1년 뒤에 바로 일본 육군 참모본부 소속 강개토항 비문을 조작했다는 그 인물을 아시죠? 보면 이렇게 사코 중위가 강개토항 비문을 탁분을 가져가 옵니다. 이런 걸 본다면 1년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말하는 계획대로 이제 진행되는 거죠. 먼저 임나에 대해서 임나가라고 연결될 수 있는 책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강개토항 비문을 가지고 탁본이 바뀐 그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 논리를 만들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참모본부에서 대거 전문학자들을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해가지고 임나인본부서를 계속 이제 대두시키면서 한국의 가야가 임나라는 이런 글을 계속 발표시킵니다. 여기에 이제 주역들이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칸 마사모토 임나고가 나오고요. 나가미초의 가야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나가미초는 여러분들 요즘 이제 우리 가야 문제 때문에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보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일본 도쿄 제국대 출신 그 추측 사학계인 사학 잡지에 이제 가야에 대한 관련된 글을 쓰면서 칸 마사모토의 그 주장을 이어받으면서 또 주장하는 것이 한 발 더 나가지고 임나가 가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가가사의 복원이라는 논리를 이 책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이제 하나하나 처음에 임나 일본부를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임나가 가라라는 쪽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가야라는 쪽의 논리를 만들어내죠. 보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자, 이란 고사단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가야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일본에서 1907년 자료인데 보면요. 원래는 1893년에 나온 책이죠. 보면요. 여기 보면 가야를 빼고 공식적으로 임나를 책으로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라 바로 신라 임나 백제로 이제 표기해가지고 일본 내에서 아예 가야를 완전히 임나로 굳히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자, 대체에 되어 있고 보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서다 소키치 임나 강역구가 나오고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임나 일본부가 가라국의 별명이다라는 논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만시류 가라 강역구고 기문 반파구가 나옵니다. 자, 이런 학자들이 계속 이제 중요한 거는 뭐죠? 보면요. 제 임나의 지명을 한국의 전라도 경상도에 갖다 붙이는 작업을 이런 이제 큰 학자들이 나서 가지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시해자 아유카이 후사노신 아시죠? 보면 이 인물 그리고 이제 경상도에 머물던 것을 전라도까지 확대시킨 인물이 바로 두 번째 보시는 스에마스 야스카즈입니다. 임나 흥망설을 통해서 완전히 전라 영역까지.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전라남도를 어떻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비정하느냐면 임나 사연으로 비정해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나라의 만사를 복원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라도에 있습니다. 스스로 전라 지역을 임나 지역으로 만들려는 뭐 향토 사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보면요. 특히 이제 뭐 주류 학계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이 뭐 내년에는 국곡을 타가지고 만사를 복원시킨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가야 사학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은 여기 보시면 누구냐면 바로 다나카 도시아키라는 인물입니다. 이 양반은 이제 이 주류성에서 이 양반에 관련된 책까지 나왔습니다. 얼마만큼 이제 가야사 우리나라 가야에서 중시하는 인물인지 이 양반이 이제 우륙 12국을 통해서 그 이제 거기 나오는 이 12국이 바로 우리나라 이제 뭐 말 그대로 지명이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하는데 합천이 다라는 논리도 최근에 강화된 것이 이 양반 책이 나오면서 된 겁니다. 실제 합천에 달아가 보면 그는 골짜기지 나라를 세울 만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합천을 달아라고 이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들이대 주니까 지금 말 그대로 학계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따라가지고 마치 진짜 합천이 달아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까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는 거 이제 처음 아마 공개하는 자료일 건데 보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강의 다니면서 조사를 해본 거 아마 여기 우리 강사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요. 일본에 그분들 강의하는 내용 보니까 중국 자료에 기문이 있다. 일본 자료에 기문이 있다.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쭉 봤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기문이 아니라는 건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죠. 중국의 양지공도도 보면 원래 보니까 상사문으로 되어 있고 신찬 성시록도 3파문인데
그걸 이제 기문이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글자 다른 것을 왜 글자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한 글자라고 주장하느냐, 왜 이런 논리를 만들었을까를 참 고민을 제가 그 양반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생각할지. 그래서 이런 논리를 쭉 찾아가 보니까 보이는 것이 일본 서기의 원문이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하게 됐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제 1610년 자료 일본 서기입니다. 1610년 책의 7년과 책의 10년의 기사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빨간 박스 된 거 있죠 보면요, 빨간 박스 보시면 글자가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 여기도 보시면 뭐에 보면요, 기문이 아니고 원래는 말한다면 사문처럼 보이죠. 사문처럼 보이는데 일본 서기는 초간본 여기 나오는 초기 기록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냐 사냐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서기를 쓴 사람들이 뭐냐면 책을 내면서 이것을 어떻게 읽으라고 옆에다 이게 발음 기호를 붙여놨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사자 비슷한 뒤에 옆에다가 뭐라냐, 일본어 이자를 붙여놨습니다. 뭐냐, 이문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이문으로 읽으라고 아예 발음 표기까지 붙여가지고 나온 것이 일본 서기인데 1610년 일본 서기에는 이문으로 읽으라고 옆에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1820년 일본 서기, 1892년 일본 서기 전부 다 기문이 아니라 이문입니다. 글자는 사문처럼 보이는데 읽을 때 발음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문으로 읽으라고 다 토치 달아놨죠 보면요, 이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역사를 공부하더라도 역사가 오래되고 뭐 긴다면 그 정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옛날부터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것을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1500년 앞에 보시면 자 1600년 자료, 1700년, 1800년 거의 뭐 시간대가 엄청나게 흘러가지고 일본 서기의 원문 자체가 이문으로 읽으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왜 기문으로 바꿨을까? 이 사람들이 진짜 역사를 중시한다면 바꾸라 해도 안 바꿔야 되겠죠. 왜? 기문이라고 바꾸라 하더라도 안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1600년, 1700년, 1800년 지금만 보더라도 한 300년 이상을 쓴 자료인데 이것을 왜 바꿉니까? 보면 바꾼다는 자체가 목적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그죠? 자 이문을 나오는데 자 이것이 이제 기문으로 바뀌는 과정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에도 때 자 국학의 붐이 일어나죠 보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임나 일본부를 부활시키는 이제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그때 에도 시대 때 일본 서기의 연구사에서 가장 큰 선구자로 알려진 인물이 다니카와 고토스카라입니다. 이 양반이 일본 서기 통정을이라는 글을 쓰는데 보면요 1762년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본 서기를 이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이문으로 기록되어 왔던 이문을 뭘로 바꾸느냐면 기문으로 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기문으로 못 돌리니까 뭐냐면 이문 옆에다가 뭐냐면 키를 해가지고 같이 통용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글자 보이죠 보면요. 우리 눈에는 사자인데 뭐 일본 서기에서는 이자로 읽으라니까 여러분들도 이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자로 보시고 그 밑에 가로 열고 기자로 써놨죠. 그 이전에는 어때요? 일본 서기 자체를 기문으로 읽을 사람도 없었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수백 년 동안 이문으로 읽어왔는데 왜 갑자기 기문으로 바꾸냐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등장하면서 자 이제 이문이 기문으로 이제 서로 같이 쓰이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더 나간 것이 뭐냐면 신창성시록 성시록에 기문시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자 신창성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삼파문이 나오는데 그 기와 파까지도 이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 기가 결국은 뭐냐? 거기 나오는 원래 원문 파가 기라는 논리를 서서히 정식으로 드러내고 논리도 없습니다. 논리도 없고 단지 이 양반의 주장일 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제 원래 여기 보시면 원문입니다. 신창성시록에 노란 박스 보시면 삼파문이 나오죠. 상파문, 중파문, 하파문이고 또 그 이전에 중요한 거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 기록을 일본의 신창성시록에 상기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말 안 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앞부분입니다. 바로 동북쪽에 있다. 임나의 동북쪽에 삼파문이 있다는 이 기록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야사 연구하다 보면 이거 언급 잘 안 합니다. 왜? 요거 언급하는 순간에 남은이 기문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기록에 삼파문이 있다, 상기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충 시민강자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원문 보시면 어떻습니까? 앞에 보시면 임나국의 왕이 뭐냐면 아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임나국이 있는데 임나국의 동북쪽에
삼파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언급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 저기에 저 글자는 틀림없이 파자죠. 파자인데 문제는 뭐냐? 아까 그런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파를 기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로 읽기 시작하면서 주장을 펴줘보고 논리를 펴고, 자, 여기서 이제 1883년에 속일본 후기 보시면 여기도 어떻습니까? 한자로 본다면, 원래 원문 본다면 삼사문입니다. 삼사문.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문이를 읽으라 했기 때문에 삼이문이라 해야 되겠죠, 보면요. 자, 이렇게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에도 시대 때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이것을 전부 다 기문으로 몰아갑니다. 기문으로 하나의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런 자료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바로 이이다 다케사토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일본서기 통석이라는 책을 씁니다. 여기에 이제 앞에 주장을 이제 고정화시키면서 속 일본 후기의 삼이문을 이제 상기문으로 이제 정식으로 들이댑니다. 이제 파자를 어떻습니까? 파자를 뭐 아니면 이자를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제 들어대는 작업을 해줘보면요. 특히 속 일본 후기에 아까 보셨던 삼이문을 상기문으로 이제 해석하는 주장이 여기서 시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본다면 제가 그래서 왜 이 양반들이 왜 이자를 수백 년간 써왔던 이자를 키로 바꿨을까 하는 것을 딱 보니까 눈치채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우리 역사문헌의 삼국사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보면 여기 보시면 예산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옛날 기록이 나오죠. 보면요, 기문은 삼국시대의 본래 금물현으로 불리우는 충청남도 기문으로 보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학자가 뭘 주장했냐면,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자가 주장한 것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것이 이 내용이 나요. 제루의 내용.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양반들이 왜 이를 기로 시도를 했는지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누구를 위해서 이자를 기자로 바꿨느냐, 그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요겁니다. 기문은 삼국시대에 본래 금물현인으로 불리는 충청남도 기문으로 보았는데 지금의 기문은 경상 전라 이도에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게 이 글에 나옵니다. 그죠?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원문에 보시면 그대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이것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문이죠. 우리 한글로 보면 사문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이걸 전부 다 기문으로 고쳐가지고 써놨습니다. 기문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문구를 자세히 본다면 원래 일본 학자들이 일본 서기를 연구하고 임나 일본부를 연구하면서 조선의 임나에 관련된 기록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포인트로 뒀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거 이문, 이게 사문이고 한데, 근데 문제는 이것을 사문으로 이제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문으로 읽으면 안 된다. 왜? 원래 여기 나오죠. 보면요, 원래 이 뜻은 큰 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큰 물, 기문, 요리 나갑니다. 큰 물. 그 당나라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게 여기 보시면 이 사문이라는 용어를 붙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도 원래 삼국사기의 사문이라 되어 있는 기록이 원지명이 큰 물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금물이란 자체가 큰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역 발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도 이것은 사문이 아니라 기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나라에서 와서 이것을 사문으로 쓴 것이 아니라 기문으로 썼다고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제가 본 포인트도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렇게 본 것처럼 일본 학자들도 바로 그 기문을 만든 이유가 바로 요 포인트, 요걸 보지 않았을까. 제일 먼저 여기를 보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거는 충청남도에 여기다가 일본 서기에 기문을 붙여버리면, 이문을 기문이라 붙여버리면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왜? 가야 지역을 넘어서 버리잖아요. 가야 지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여기에 위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자기들 주장처럼 원래는 충청남도 기문으로 보았는데 지금은 경상 전라 이도에 있는 것으로 봤다. 여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 포인트를 맞추려고 한 거 아니냐, 일본 학자들이 이제 기문에 대해서 기문을 연구하면서 바로 충청도 어떻습니까? 충청도 이 지역을 노렸는데 문제는 뭐냐? 주장하는 거는 좋았는데 이 지역은 가야사 지역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시 찾고자 했는데 그 찾는 증거를 어디로 가져가느냐면 결국은 경상도 전라도에서 찾는 작업을 두 번째로 진행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학자들이 수백 년간 써왔던 이문을 기문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이것이 작용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자, 이거 관련된 자료 여러분들이 실었습니다. 원래 금물현이고 경동과학 때 이제 금문현으로 바뀌었다는 거, 이거는 일부러 이제 속에 넣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이제 지금 뭐 아까 앞에 보셨던 삼국사기 그 내용이
이게 사문이 아니라 기문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똑같이 일본서기 학자들도 이걸 노린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기록에 참 중요한 걸 남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서기 통석에서 속일본 후기에 사미문을 상기문을 적고 있는데 또 내용이 옆에가 뭐냐면 이 삼파문까지 연결시켜야 되는데 앞에 학자가 이제 쭉 이야기 나오잖아요. 파자하고 기자까지 연결시켜 놨는데 이 양반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보면요. 뭐가 나오냐. 생각건 때 이 기문은 지금의 경상과 전라 두 안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기가 파란 글자라는 것도 알기 어렵다라는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연결할 수 있는 논리가 없다 이겁니다. 자기가 보더라도. 그런데 앞에 학자가 뭐죠 보면요. 일본 서기의 최고의 저명학자가 기하고 파자를 연결해놨는데 자기가 보기로도 뭐냐 기하고 파하고는 연결고리가 없다 이런 논리를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여러분께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러던 저러던 이런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그 위에 모든 여기 한번 자료 보시면 1930년 이제 책으로 나오는 시간대가 되죠. 그 붓으로 쓰는 시간대가 넘어가지고 글로 인쇄로 해가 나오는 시간대에서는 말 그대로 다 고쳐버립니다. 어디로 보면요 모든 기록이 기문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수백 년간 써왔던 이문도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기문으로 해가지고 일본 서기 뭐 모든 관련된 내용 신찬 성시록 모든 이런 내용 자체도 어떻습니까? 전부 다 기문으로 바꿔가지고 책을 찍어내버립니다. 그것이 어디까지요?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 자료는 여러분들께 자꾸 우리나라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일본 문서 이야기하면서 중국의 문서 양직공도의 그 상기문이 한중일 학자들이 마치 기문으로 다 쓰기로 통합했다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시민 강제를 하길래 제가 최근에 중국의 학자가 발표한 논문의 PPT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양직공도의 상사문으로 써놨습니다. 상사문을 써놨는데 언제 한중일 학자가 모여가지고 기문으로 통일했습니까?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글에 양직공도의 상사문이라는 거. 그러면서 마치 한중일 학자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것이 기문이라고 인정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강의를 하는 걸 본다면 참 이게 참 저는 너무 참 걱정스럽습니다. 본다면 그대로 중국 학자들은 양직공도의 내용을 기문권을 떠나서 그대로 상사문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보면요. 자, 그 다음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죠 보면요. 바로 이제 전북 남원을 기문으로 이제 비정하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논리가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조선사 편수의 금소령으로부터 시작된 남원 기문의 비정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남원이 기문으로 제일 먼저 점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금소령입니다. 제가 남원에 시민 강좌를 갔는데 요 내용을 남원의 공무원들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는 분들도 강의하는 분들도 금소령이 언급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 금소령이라는 이름 자체가 언급되는 순간에 역사가 조작됐다는 것은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학자들도 남원을 기문으로 비정한 최초의 인물이 금소령이라는 자체를 언급을 안 하고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남원이 기문이 되었다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원래 이제 금소령이는 여기 보시면 이 양반이 이제 일본 서기 지명을 한반도 남부에 이제 비정하는 과정에서 자, 가라 강역구를 통해서 일본 서기 임나의 지명을 가야 지역으로 비정하는데 보면요. 이 양반이 어디서 이제 남원이 기문이라는 걸 힌트를 얻느냐. 바로 여기 보시면 나이토 도라지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중국에 한은이라는 문헌은 없습니다. 한은의 문헌을 접하고 나서 바로 일본 서기의 기문과 반파의 위치가 이제 찾았다 해가지고 찍은 데가 바로 남원입니다. 남원. 이래가지고 남원이 시작되는데 보면요. 이것을 발표한 것이 바로 기문 반파고라는 논문에서 이제 이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전에는 어때요? 이 자료를 본다면 이전에는 금소령이 이전에는 남원이 기문이라고 점을 찍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없었는데 이 양반도 이제 여기일까 저기일까 다른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한은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 한은에 나오는 기문화가 바로 섬진강일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바로 남원을 점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주장은 바로 요거죠. 보면요. 일본 서기의 기문. 금소령이가 공부한 것은 뭐냐면 원래 일본 서기의 원 내용을 가지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에도 시대 때 명치 시대 때 바뀐 이문을 기문으로 바꾼 그 논리의 항맥을 이은 겁니다. 자기가 일본 서기 원문을 들이대면서 이것은 원래 이문이었다 이런 논리 자체가 없고
에도 학자들, 맹치 때 학자들이 주장했던 바로 그 이문이 원래 기문이었다는 그 논리 속에서 연장선에서 바로 점을 찍은 거죠, 보면요. 그래서 한은에 등장하는 기문화가 바로 신창성취록의 삼파문이다라는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앞에 보시면 앞에 학자가 이야기했죠. 학자가 사자하고 파자하고 연결되는 고리는 찾기 어렵다는 그런 표현을 해놨는데, 이 양반은 아예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바로 바로 기문하고 삼파문이 바로 상기문이다라는 논리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가야 사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신창성취록에 상기문이 나온다는 것이 원래는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금수령이 항맥을 이은 내용이죠, 보면요. 앞에 사람들도 아직까지도 헷갈리는데 이 양반이 못을 박는 바람에 그 이후에 모든 남은 가야 사는 분들은 바로 신창성취록의 기록은 상기문이라고 원래 이렇게 인식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일본서기에 나오는 기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남은 시민들께 이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때부터 분노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왜? 기문이 원래 남원의 원래 지명이 아니라 일본서기의 기명은 이렇게 기문이란 지명은 여기 보시면 뭐죠? 보면 원래는 이문이죠, 보면요. 여기 있는 것은 원래 외왕이 다스렸던 원래 통치 이렇게 지역입니다. 외왕의 땅이죠. 외왕의 땅. 그럼 남원이 기문이라면 원래 어떻습니까? 저 남원은 외왕이 다스린 땅입니다. 자, 그런 기록이 이렇게 일본서기에 쭉 나와 있고 그 옆에 반파하고 싸우는 내용이 나오고요. 반파국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반파하고 기문하고 싸우는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때 백제가 등장합니다. 백제가 등장하면서 뭐냐면 이게 나오죠. 반파도 나오고 밑에 보시면 백제 관련된 기록이 나오는데 백제가 반파라는 나라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대 백제가 반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반파가 기문을 뺏어갔으니까 백제에서 외왕한테 달려와가지고 반파라는 나라가 우리 기문을 뺏어갔으니까 외왕께서 나셔가지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빨간 박스의 내용이죠, 보면요. 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반도에 있는 백제하고 남원하고 장수라고 주장한다는 자체가 이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주장합니까? 보면 백제가 아무리 나라 초기 나라 형태를 이제 갖춰가는 시기라 하더라도 어떻게 장수 가보시면 그 시대 때 장수라는 것은 덕유산 산골짜기입니다. 거기 있는 나라를 못 이겨가지고 백제 왕이 외왕까지 달려가지고 무릎 꿇고 남원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했다는 기록 자체를 이것을 어떻게 우리 남원하고 장수로 비정해가지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냐 말이죠. 자, 이래가지고 지금 남원과 장수가 기문과 반파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백제가 외왕이 나서가지고 그 땅을 찾아주니까 장군을 보내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백제가 시골에 있는 장수, 덕유산 꼴에 있는 그 장수를 못 이겼다는 게 옛날에 이런 기록 자체가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보면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여기서 뭘 하느냐? 임나 일본부는 없었는데 이 내용은 맞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담아놓고 보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밑에 그 박스 보시기 바랍니다. 반파국을 지금 장수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지역을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장수를 반파로 주장하는 분들은 이 이름 반파가 장수가 덕유산골에 있던 이 장수가 어떻게 힘을 지니게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들어대는 것이 바로 봉화와 철 기술이라는 겁니다. 봉화가 엄청나게 지금 장수 쪽에 많다. 그리고 철을 다뤘다. 옛날 이게 철 기술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포항제철이죠, 보면요. 장수에서 포항제철을 몇십 개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그 시골 덕유산에서 그때. 그러면서 백제하고 신라를 두 나라를 상대를 했다고 나옵니다. 기록에 일본서기 글이 나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면 일본서기 이 내용을 장수 반파라는 소국이 대국 백제와 신라를 맞상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속된 말로 맞짱을 떠가지고 전쟁에서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이 한반도에 없었던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내용을 전부 다 우리나라에 지금 남원하고 장수로 비정해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직공대에 보시면 상사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나오느냐? 원래 여러분들 시간상 이거는 말씀 못 드리지만도 양직공대에는 뭐가 나오냐? 지금 남원을 기문이라 주장하는 상사문하고 그리고 반파, 장수를 주장하는 반파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양직공대에서는 이 상사문과 반파가 신라와 동급으로 나옵니다. 양직공대에.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 국내에 없었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소국이 백제 신라와 같이 동급을 이룹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일본 열도라든지 나름대로 가능성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적 일본석의 역사적 사실이 우리나라 한반도, 전라도, 경상도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논문을 써댄 거죠 보면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한은 이 부분은 남원이 기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고려대라든지 그쪽의 논문을 보면 전부 다 이 내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금서령이는 어디에 피를 받았느냐? 바로 중국의 한은에 나오는 기문화가 바로 지금 섬진강이다. 글자 우리 한글로 보면 기문이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한문은 기문이 여기 보시면 완전히 다른 글자입니다. 기자, 그죠? 기자 다른데 문제는 뭐냐? 이 기문하고 일본 서기의 이문을 기문으로 주장했던 것이 같은 곳이다 해가지고 주장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지정학적 문제죠 보면 지정학적 문제인데 금서령이는 지정학적인 문제를 안 들이대고 단지 글자가 한자는 말 그대로 발음이 기문하고 비슷하니까 아 이것이 바로 섬진강이다. 그 섬진강 유역의 남원이 바로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기문이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언급된 내용을 보신다면 그 한은에 언급된 기문화는 잘 아시다시피 바로 동남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지정학적 위치를 본다면 여러분들 섬진강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섬진강 지금 인터넷 때려가지고 보시면 섬진강의 물줄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절대로 동남으로 안 흐릅니다. 반대로 흐르죠. 서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서 빠집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완전히 잘못됐죠. 아까 남창희 교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단추가 잘못 꼬이면 뒤에는 어떻습니까? 수백 개의 단추가 있더라도 마지막은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죠? 금서령이의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이 기문안을 가지고 남원을 비정으로 잡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계속 논문을 써댄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논문이 잘못됐는데 남원을 기문이란 주장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내용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학자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금서령의 일본서기 남원의 남원 억지 비정은 정한농에 입각한 임나 일본 부서를 정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비판을 비껴갈 수 없다. 이거는 우리나라 학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데 남원을 기문으로 왜 맞췄느냐 이거죠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보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우리나라 이제 남원을 기문이라 동조하는 학자들은 섬진강에서 이제 섬진강이 도저히 아니니까 자기들이 보더라도 섬진강의 물줄기는 기문화의 물줄기에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바로 난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난강이다. 난강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낙동강으로 시작했죠. 낙동강이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은 섬진강이겠다. 섬진강도 아닌 것 같다. 지금은 난강이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따 수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론 학맥에서는 절대로 남원을 기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보면요. 그리고 지금 또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남원이 기문이라는 것은 학문의 영역이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제 발표 들어보시면 학문의 영역이 아닙니다. 보면 말 그대로 기문의 남원 비정은 금수령이의 그릇된 논리 비정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릇된 논리를 가지고 유네스코에 남원이 기문이라고 등재한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는 학문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보면 자, 이걸 우리 오늘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보면요 수계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남원이 위치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그죠? 남원은 여기다 보시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보시면 섬진강의 흐름이지 난강하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가야 학계는 사람들로 자세히 보면 이거 헷갈리는 겁니다. 자, 남원을 금서령이는 뭘 포인트로 뒀느냐? 남원이란 포인트로 뒀습니다. 남원은 남원이 바로 기문이다. 왜? 섬진강이 기문하기 때문에 그게 유액이 남원이 바로 일본색의 기문이다 점을 찍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 물 흐름이 어떻습니까? 섬진강은 동쪽에서 요리 빠지는 게 아니라 요리 빠지기 때문에 어때요? 강이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져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강을 끼려들이 가지고 진주 난강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학자들이 논문을 써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남원은 절대로 기문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섬진강입니다. 난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수계의 흐름을 본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남원을 기문으로 주장하죠 보면요. 그래서 남원 기문 주장하는 분들 보면 섬진강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남원은 기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난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래서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잘못 끼어진 단추입니다. 거기에 왜 말을 계속 바꿔가지고 그 논리가 맞다고 주장하는지 너무 한심할 지경이고 보면요. 그리고 삼파문에 대한 내용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앞에부터 이제 마지막 정리 시간에 보신다면 왜 이제 남원이 기문으로 됐는지 간단하게 언급 다시 드린다면, 에도와 명치 시대 때 일본 국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일본 서기 임나일본부가 이제 사실로 부각되고요. 그때 이용된 최고의 자료가 바로 강개토항 비문이었다는 거. 거기에 바로 임나가라고 도해파를 가지고 이 주체가 바로 일본이라는 주체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국학자들이 밀어붙여 가지고 그 다음이 뭐냐면 바로 일본 서기의 임나는 조선의 가야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작업이 임나의 지명을 조선의 남부에 붙이는 작업을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일본 서기에 원래 수백 년간 써왔던 이문까지도 기문으로 조작하고, 그죠? 이것도 제가 보면 조작이죠. 왜? 이 기자를 어디에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충청북도에 맞췄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췄는데 그것이 가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시 비정한 것이 바로 경상도 전라 지역으로 오면서 바로 남원이었다는 겁니다. 남원으로 이제 만들어내고요. 이래가지고 계속 수많은 학자들이 등장해가지고 금수령까지 등장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남원을 기문으로 고착했고, 그 이후에 강복 후에 우리나라 사학자들, 그 항맥에 연결되는 고리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남원을 기문으로, 물론 이 항맥에 다른 항맥에서는 절대로 남원이 기문이 아니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신다면 성시록에 신창 성시록을 이용했는데 보면요, 이것은 사죽이지만은도 신창 성시록에 등장하는, 여러분들 보시면 임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일본 서기의 임나하고 우리나라 가야하고 완전히 다른 것은, 일본 서기에 등장하는 거라든지 신창 성시록에 등장하는 임나는 김수로 왕이 가야를 건국하기 70여 년 전에 이미 기록된 나라입니다. 어부가라라는 게, 어부가라가 원래 김수로 왕 생기기 전에 일본 서기 내용에서는 한 72년 전에 일본 서기에 숭신천황 때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건국 시기도 다른 것을 가지고 임나가 가라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이것도 첫 단추가 아니고 이는 말 자체가 언급이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렇게 명백하게 다른 임나와 가라를 지금은 동일시해 가지고 모든 논문을 그동안 70여 년간을 써왔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일본 서기 가야 건국 관련된 내용, 어부가라 내용 나오죠.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아셔야 될 거, 우리나라 학자들이 임나가 가야라고 주장하는데 일본 서기 신창 성시록에 나오는, 자, 임나는 72년 전의 기록이다, 이런 쭉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자, 신창 성시록에 보면 상기문이라는 거, 이 삼파문, 이 기록은 임나의 동북 쪽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원이 우리나라 가야의 동북 쪽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남원은 기문이 될 수 없는 것이 지정학적 이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남원에 가서 들었던 소식이 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자기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때 한 분이 어떤 말을 했습니다. 뭐냐? 임나 사인이라면 남원은 기문의 남쪽이, 임나의 남쪽이 될 수 있다 하는 발언이 나왔어요. 그게 아마 지금 우리나라 가야사학계의 앞으로 포인트 같습니다. 전라남도를 임나사연으로 만들면서 그 임나사연의 동북 쪽에 남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들이지 않을까, 앞으로 논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리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있고 보면요, 여기 있는 내용은 그동안 남원을 기문으로 섬진강공으로 끌어들인 학자의 항맥,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 1920년 우리나라 어린이들부터 가르치기 시작됐다는 거. 바로 조선 총독부의 국정교과서인 심상수학 국사 보충규제에서 뭐냐면 이 내용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가르쳐집니다. 어린이들부터 가르쳐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가야사 학자들이 주장했던 가야가 임나라는 증거가 뭐냐? 강개토항 비문이다, 정경대사 탑비다, 삼국사기 강수열전이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1920년 조선 총독부 교육지침입니다. 요걸 가지고 조선 사람들한테 가야가 임나라고 가르쳐라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지금 어때요? 100년 동안 우리나라 학자들이 또 지금 가야사 시간에 요걸 가지고 가야가 임나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선 총독부의 교육지침을 제일 잘 지키고 있는 학계가 바로 우리나라 가야사 학계입니다. 자, 이 내용을 쭉 보여드렸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오늘 완성된 논문은 아니지만도 오늘 이렇게 본 고찰을 통해서 본다면 남원이 일본 서기 기문이라는 근거는 문헌학적으로도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직접적 근거는 일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뭐냐? 과거 에도 시대부터 시작된 임나를 가야로 주장하는 연장선의 논리 구조이며, 그리고 금수령의 기문 비정이 치명적 오류를 담고 출발했기에 그 이후의 연장선 논리 주장은 원래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 기문을, 일본 서기 기록을 기문이 아닌
지금까지도 그 에도 시대 때 학자들이 그 이문을 기문으로 안 고치고 지금까지도 일본 서기를 내용을 이문으로 읽어왔다면 과연 남원을 이문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지, 이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가야사학계 학자들에게 질문하고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